네, 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장중에 신고가를 냈고요. 몇 거래일째 연속으로 계속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선 이제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결국 글로벌 최선단에 나서고 있는데 온 디바이스라고 기존의 클라우드 인터넷 연결해서 챗 GPT가 대표적인 것일 텐데 인터넷 연결하지 않고 즉 스마트폰이나 어떤 기기에서 AI를 자체 구사할 수 있는 즉 디바이스에 탑재되는 뜻인데요. 이거를 삼성이 내년도 나오는 갤럭시 S24에 탑재할 것이라는 소식 그리고 애플도 그쵸? 아이폰 벌써 나오지도 않은 내년도 제품에 투자를 해서 결국 AI, 생성형 AI 이런 것들을 온 디바이스에서 탑재할 것이다. 이런 테마가 결국 시장의 주도주를 연말에 만들고 있습니다. 개별주 시장이 계속 될 거라고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올해 급등했던 종목들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대주주 개인 종목당 10억 양도세에 아무래도 좀 허들에 걸리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또 새로운 테마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체가 실제로 나중에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성장하는 산업과 어떤 섹터가 뭔가 나오게 되고 그 섹터랑 성장하는 산업이 정말 무궁무진한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의 어떤 해자가 있다면 주가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테마를 형성한다는 게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투자할 필요도 있지만 포트폴리오에 일부 담을 필요는 있다는 전략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이런 것들을 오늘 AI 과연 내년도에도 투자가 그쵸? 가능한지 그리고 정말 어떤 것들을 투자해야 될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금은 제가 좀 쉬었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역시 새로 유튜브를 다시 시작을 했지만 몸 상태 그리고 어떤 스케줄에 의해서 매일 올리지 못한다는 양해 말씀 구해드렸고요. 어쨌든 이슈가 있는 날은 분명히 나중에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튜브를 새롭게 단장했으니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영상 아시겠지만 좀 빠른 속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미국 증시가 지난주 목금 사실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지도 않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도요 결국 온 디바이스 AI가 대거 준비 중이다. 결국 이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또 수혜를 볼 것이다. 메모리 쪽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KB증권에서 오늘 한 연구원에 의하면 AI 시장 온 디바이스로 확대된다. 즉 클라우드에 대한 AI가 아닌 그거 기계에 탑재되는 이런 것도 결국 메모리 그쵸?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메모리 1, 2 업체 삼성과 하이닉스가 수혜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2024년부터 AI 시장은 엣지 디바이스, 스마트폰, PC, 가전까지 확대될 것이다. 이 KB 오늘 연구원에 의해서 나온 인터뷰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하지만 하락했습니다. 지수는 하락했지만 역시 개별주 시장이었고요. 하락 종목이 오늘 하루 많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수급은 기관이 코스피는 샀고요.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조금씩 나눠 샀고 거래대금만 보면은 8조원대 7조원대 양시장 합비 15조 그렇게 많지는 않는 하지만 저점인 상태 양시장 6조원씩 했을 때보다는 좀 수급이 살아나는 모습인데 이게 최근에 상장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온 디바이스 이런 테마주들 이런 것들이 좀 극성이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조금은 올라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별다른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전반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였고요. 테마를 보시면 저기 시스템 반도체, SSD, 그죠? 조산업종 일부 그리고 터치패널, 스마트폰, 고대역폭 거의 다 온 디바이스 관련된 그쵸? 반도체 쪽 이쪽이 상당히 강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투자 관련 주요 뉴스 3개를 꼽아봤습니다. 무차익 공매도 이거는 계속되는 이슈 같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기 힘든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가 이것까지 추진하겠다. 그리고 담보 비율 이런 거 그쵸? 개인과 동일해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후속타로 나오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데, 개인들은 여전히 좀 의문을 가고 있습니다. 연장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전선 시스템이 실제로 구비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내년 상반기 상당히 논란의 가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프레 머티 오늘 장중 상한가였고요. 뭐 개인의 민주식 솔직히 키움 창고 매수매도 1위 이런 것들을 거래 대금 터지면서 지금 결국 상장일날 대비 3배 가까이, 그쵸? 저도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밸류에이션 논란을 사실 하지 않고 수급적으로 올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손을 못 대는 주식이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주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총 8조를 돌파했고요. 한 번 정도 더 가면 좀 낙폭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말 기간과 외인의 북클로징, 그죠? 수급 공백타를 이용한 개인들의 쏠림이 그죠? 극성하게 나오다 보니까 워낙 테마가 잘 형성되고 2차전지 주도 에코프로 BM이 꺾이면서 그쪽에 대한 수급들이 이쪽으로 몰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B2 반도체 내년에 좋다 이런 얘기를 저도 하고 있지만, 또다시 B2가 신용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16조 중반까지 빠졌다가 17조 이상으로 올라왔는데, 여기 반도체 쪽으로 역시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 좋습니다. 좋은 종목들 B2 할 수도 있죠. 근데 본인의 자산 상태 생각해서 올해 8월부터 10월 레버리지 다치신 분들 기억하시, 살아남으신 분들은 꼭 주의하실 필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투심도 커지고 저도 좋게 보고 반내 반도체 소부장 좋게 생각하고 있지만, 적절한 레버리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반도체 소부장은 그쵸, 테마주 이런 밈주식 이런 것처럼 올라갈 수 있기보다는 결국 밸류에이션과 성장성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투자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에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금융시장의 죽은 남의 관심조. 일단 처음엔 노보틱스입니다. 뭐 종가는 8만원 조금 언저리에서 끝났는데, 시가총액이 이제 5조고요. 시가총액 순위 오늘 한 60위권 중반대에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11월 초부터 그죠? 거의 3만원 초반까지 내려갔던 주식이 오늘 뭐 장중에 그죠? 9만원 가까이 갔던 거는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바닥에서 잡으신 분단 결국 공모를 받으신 분이 버텼으면 일단 먹었다. 그죠? 이달 17일에 시행된 진흥형 로봇 개발 보급 촉진법이 결국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로봇도 법적으로 보행자의 지위를 받았고, 그죠? 물류 배송, 순찰, 배송 이런 것들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사실 두산 로보틱스는 국내 1위 그리고 글로벌 4위 정도의 로봇 그죠? 제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미 기술이나 그 어떤 역량은 갖춰진 회사로 솔직히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다만 공모가가 비싼 이 많이 했던 거랑 같이,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상장했던 거 이런 영향이 이미 시장에 돌아서면서 테마를 제대로 받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 결국에 우리 실생활에 사실 필요한 거고요. 로봇과 그리고 묶어야 될 게 자율주행, 그리고 테슬라가 FSD 12 버전을 내부 직원한테 지난 24일 날인가 발표했는데, 이게 연내 상용화가 되면 로봇 자율주행 전부 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온 디바이스 이걸 엮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결국 시총은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적자 회사고요. 근데 이거에 따른 관련 주들이 뭐가 있을지 이제는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주분남의 관심 테마죠. 뭐 칩셋미드 얼마 전에 말씀드렸고요. 가온칩스 오픈엣지 잠깐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차트를 보면은 정말 빠르게 최근에 들어서 거의 주도주의 그쵸? 핵심 3인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오늘도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로 핵심 주도 테마주를 형성했고요. 시장은 하락했지만 종목들의 급등락을 보이는 대표적인 종목이었습니다. 여기에 뭐 퀄리티스 반도체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클라우드 기반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초반에 핸드폰에 연결된 AI 기능을 탑재, 그리고 AI 반도체 설계가 늘어날 것이 시장 기대가, 그래서 IP 그리고 디자인 하는 회사들이 대표적인 게 위에 3인방인데, 이런 것들 그리고 내년에 삼성폰 갤럭시 24 상반기 나오는 여기에 온 디바이스 AI가 탑재될 것이다 소식, 아이폰 16에 대해서 온 디바이스가 검토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결국 테마를 급하게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각종 주도 테마주의 시작은 밸류에이션은 사실 논할 필요가 없죠. 시장의 성장 기대감을 보고 수급이 빨아들이고 있고, 올해 하반기 어려웠던 시장 쪽에서 다시 수익률 게임이 좀 이런 종목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뭐 차트 안 보냈지만 신택이라고 기판 업체죠. 그리고 대덕전자 이런 기판 업체들이 온 디바이스 관련 수혜주로 그죠?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역시 급등을 했습니다. 기판 수요가 사실 둔화됐죠. 모바일 시장이 정체되고 휴대폰, 뭐 가전기기 이런 것들이 어려웠었는데 결국 새로 열어준다는 어떤 기대가 그리고 많이 축적되고 그렇죠. HBM 이런 쪽에 대해서 IP 디자인 그리고 기판까지 이렇게 가세되는 모습인데요. 이게 결국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분 얘기 잠깐 하면요. 오조 밸류에이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성장 산업이 결국 퇴화될 때는 그쵸? 시작될 때 밸류에이션을 안 보게 되고요. 성장 산업 초기인지 중기인지 말. 노브 사실 뭐 중국집 가면 이렇게 로봇이 배달해주고 하지만 그거 이제 아주 일반적인 얘기예요. 이제 그쵸? 그렇다고 중기는 아니죠. 그죠? 배송부터 해가지고 뭐 보안 이런 것들 정말 뭐 CCTV 이런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실생활의 로봇이 인간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행 로봇이 나오는 것들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보면은 초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 점유율 1위와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점유율 4위를 차지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이런 밸류에이션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성장에 대한 정당화를 그쵸? 지금 적자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기술 경쟁력에 해자가 있는 회사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기술력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내에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뭐 그쵸 반도체 생산 설비 이런 거에서 자동화 이런 물류 장비 이런 쪽에 로봇 관련 회사들도 점점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로봇과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로 테마 수급이 형성되면서 타 종목들이 아무래도 수급이 빨리다 보니까 시장은 빠지게 되고 개별 테마주가 형성되는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존 주도주였던 것들은 죽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양도세 이런 것들에 한몫하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마무리 코멘트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올해 초인가요? 챗 GPT가 시작했어요. 그죠? 이게 작년 말에 11월에 사실 나왔었고 이쪽에 테마가 부르면서 엔비디아가 급등했었고 올해 시장이 좀 안 좋으면서 꺾이기도 했지만 결국 엔비디아 사상 최고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기업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AI 관련주들이 기업 가치가 결국 밸류에이션의 논란에 나올 시기냐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온 디바이스까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냐 이 차이일 텐데 헬스케어 AI 관련들 최근에 누닛, 뷰노 이런 것들은 이미 시장에서 올해 주도주에 가장 핫한 반열에 올랐고요. 왜냐? 이 헬스케어는 전 세계적으로 그죠?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상용이라든지 어떤 실적 성장에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면 온 디바이스 AI는 어떻게 될 거냐? 저는 테슬라 역시 아까 말씀드린 FSD 12 이게 베타 버전이 아닌 상용화가 된다면요. 이게 결국 인터넷으로 연결되지 않았을 때 자율주행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온 디바이스가 필요하게 될 거고 여기에 대한 수혜주는 가장 큰 거는 결국 반도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지금 그죠? 뭐 IP든 디자인을 하는 회사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이 팹리스도 하는 회사든 여기에 가장 수혜주가 어떤 것이 될 것이냐는 지금 시장에서 주도 형성을 부르키는 종목 중에 하나가 분명히 되지 않을까. 그래서 관심주나 관심 섹터로 비록 테마주에 속하는 기업일지라도 주분남이 좀 소개를 같이 드리는 거고요. 역시 두렵다면 포트의 일부를 좀 그런 주도주를 좀 담는 전략을 한번 취해 보시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초기에는 결국 지속되는 인프라와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이 가능성이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고요. 나중에는 결국 그런 기업들 중에 실적이 그쵸? 인프라가 투자가 돼서 그런 실적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결국 끝에 남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초기라는 거 그쵸? AI는 작년 말부터 챗 GPT가 불러왔지만 이건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였고 온 디바이스는 또 삼성과 애플이 그쵸? 글로벌 뭐 1, 2 업체가 핸드셋 쪽에서 수요 침체되어 있던 시장을 온 디바이스가 분명히 살릴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기판 업체들 대표적인 게 뭐 신택이나 대덕전자 이런 것들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마 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 주도 상반기 테마나 주도주는 결국 반도체 쪽에서 나올 거라고 보고요. 이게 반도체가 AI랑 맞물리고 자율주행과 맞물리는 그쵸? 성장이 무궁무진한 이 섹터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내 기업보다 미국에 이런 기업들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국내 기업에서는 뭐 진짜 편하게 말씀드리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진짜 무겁게 사실 분들 그쵸? 큰 수익은 바라지 않는다. 근데 안정빵을 원한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샀으면 되겠고요. 아니면 스몰캡 그쵸? 작은 시가총액들
좀 크게 보고 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좀 길어졌는데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계속 후속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